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어보기 19편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의 일상을 담고 있어요. 교육 활동 영역은 가족관계, 기본생활 습관, 사회규칙입니다. 숨은 뜻 찾기에서는 표현 익히기, 빨리 와서 식사하라니까와 관용어, 그런둥 만둥하다, 귀등으로 듣다, 속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를 살펴봅니다. 생각을 여는 지도 팁에서는 식사하자고 할 때 바로 가는 편이야 아니면 두 번, 세 번 불러야 가 라고 물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바로 간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몇 번 불러야 움직였던 상황도 떠올리게 되죠. 왜 한 번 불러서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지도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째는 놀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놀이에 몰입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뼉을 한번 치거나 아이 앞에서 손을 살짝 움직여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연결된 뒤 짧고 분명한 말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지금 해야 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밥 먹자, 학원 가자 이런 말들이 행동 신호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올리지 못하죠. 이 경우에는 식탁으로 와서 밥 먹어, 가방 챙겨서 학원 가처럼 다음 행동이 바로 떠오르는 말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던 일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전환이 어려운 아이예요.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잠시 머뭇거리게 되죠. 이 아이에게는 지금 멈춰야 한다는 지시보다 마무리 기준을 제시하는 말이 효과적입니다. 손에 든 것까지만 하고 밥 먹자처럼 말해주면 아이는 더 안정적으로 행동을 전환합니다. 넷째, 어떤 아이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말에 담긴 정서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부드러운 말은 천천히 해도 되는 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단호해져야 지금 움직여야겠다고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말의 중요도를 분명히 알려주는 쪽이 좋아요. 이제 갈 시간이야처럼 짧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특히 말의 내용과 톤이 일관될수록 아이는 점점 목소리의 크기보다 의미에 반응하게 되죠. 다섯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아이도 있어요. 말의 의미를 이해한 뒤 몸을 움직이기까지의 과정이 느리게 이어지는 경우죠.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아 불안해 하고 인지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불렀을 때야 행동으로 옮겨요. 이 상황에서는 재촉보다 기다림과 여유 있는 제 안내가 필요해요. 한 번 말한 뒤 잠시 기다렸다가 준비할 시간을 준 후 차분하게 다시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일정한 말투와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어른의 마음도 덜 조급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말에 익숙해진 경우예요. 밥 먹자, 정리하자 같은 말들을 배경소리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목소리 크기나 말하는 톤이 달라졌을 때야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움직이게 되죠. 이때는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전달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의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손짓을 같이 하게 되면 아이가 상황 변화를 더 잘 인식하게 돼요. 이처럼 여러 번 불러야지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죠. 아이의 발달 단계나 정보 처리 방식, 그리고 일상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어른의 말 습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아이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열어보기를 살펴볼게요. 여기에 제시된 질문들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추론하게 하죠. 또 이 질문들은 식사 시간이라는 상황을 아이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볼게요. 저녁이에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세영이와 세훈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잠시 후 엄마가 말해요. 다들 와서 식사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엄마가 다시 소리쳐요. 빨리 와서 식사하라니까.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5번과 6번 문제에서는 왜 아무도 가지 않았을까? 엄마는 왜 두 번째 더 크게 말했을까? 하고 물어요. 이 질문들은 상황 속 인물의 마음을 침착해보고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게 합니다. 7번 문제에서는 엄마가 불러도 못 들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네 라고 대답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또는 놀고 있어서 못 들은 적이 많고요. 간혹 공부하느라 못 들었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는 활동은 아이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이 과정은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내용을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장면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녁이에요.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세영이와 세윤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엄마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라고 말했어요. 다들 와서 식사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빨리 와서 식사하라니까 엄마가 소리쳤어요. 저녁이에요.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엄마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 세영이와 세훈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다들 와서 식사해요. 끝. 저녁이에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세영이와 세훈이는 장난감을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말했어요. 식사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엄마가 말했어요. 빨리 식사하라니까!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고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세영이와 세훈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가 음식을 다 만든 후 엄마가 말했어요. 다들 와서 식사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두 번째로 화가 나서 말했어요. 빨리 와서 식사해!